안녕하세요. 환상감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0월 배당, 제가 저지른 멍청한 실수 두 가지, 10월 수익에 대해 차례대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먼저 10월 배당부터 보겠습니다. 10월 배당은 올해 두 번째 적은 금액으로 세후 93만원을 받았습니다.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지만 불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배당주를 줄이고 단단한 배당금을 모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월에 받은 배당을 살펴보면 제피에서 43만원, 리얼티 인컴에서 29만원, 수고부에서 3만원, 제피큐에서 16만원입니다. 리얼티 인컴은 배당을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연간 4회 정도 올리는 것으로 기억하고요. 이번 배당도 올라서 0.2635달러가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리얼티 인컴의 수익률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있고, 여기서 금리 인상이 된다면 리츠 주식은 더 타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리츠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투자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받은 배당 총액은 세후 2,725만원입니다. 2019년부터 누적 배당금은 세후 6,951만원이네요. 그리고 매도 매수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에 QYLD를 전량 매도했습니다. 18달러가 고점이라고 판단했고 SCHD와 QQQM으로 바꿨습니다. QYLD로부터 받은 배당은 1,014만원이지만 매도 손실은 506만원입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고배당주는 법인 계좌의 제피 7,400만원, 제피Q의 1,982만원입니다. 저는 10월에 TSLL 투자도 잠시 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하면 테슬은 테슬라의 2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로보택시 발표의 실망감으로 기대치가 낮을 때 어닝 플레이를 해서 매수했고, 다행히 호실적으로 상승한 후 며칠 뒤 운 좋게 고점 즈음에 매도해 원금은 전부 회수했습니다. 하지만 QYLD의 손실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는 쫄보라 레버리지는 평시에는 단기적으로 소액만 운영합니다. 제겐 팝업 스토어 같은 느낌인 거죠. 잠깐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일부 정리하고 소수점으로 천병을 보내놨던 주식들도 몇몇 종목 팔았습니다. 추가로 국장에서 삼성전자 약간 매수했습니다. 이 정도면 더 내려갈 곳이 그리 크진 않겠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리고 이번 달 실수 두 가지도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수 버튼을 누르려다가 실수로 매도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실수는 매년 한 번씩 하는 듯 합니다. 두 번째로 계좌도 실수했는데요. 4월에 계좌를 착각해 일반 계좌에서 매수한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TR을 10월에 매도했습니다. 연금 계좌로 사려고 했는데 착각을 했던 거죠. 증권사마다 종목 명예에 계좌 별명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걸로 세팅해 놓으시면 저처럼 멍청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10월의 수익입니다. 환율이 미국 주식 투자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10월 2일엔 1324원이었던 환율이 10월 31일엔 1376원까지 올랐습니다. 3.92%가 증가한 거죠. 뭔가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할 때마다 양가적인 마음이 듭니다. 한켠엔 내 나라가 정말 괜찮은 걸까라는 마음, 다른 한켠은 내 자산이라도 이민 보내서 다행이다 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10월 달에 S&P 500의 지수 추정 ETF에만 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S&P 500을 추정하는 부는 0.27%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배당을 제외하고요. 제 포트의 10월 총 수익은 8,123만원이었습니다. 현재 제 수익을 측정하는 기준은 미실현 수익과 세후 배당으로 계산합니다. 올해 4월을 제외하고 전부 플러스였습니다. 특히나 이번 수익은 다른 때보다 높은 수익을 얻은 때여서 저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누적 수익입니다. 올해 기준 22.79%의 수익률을 얻고 있습니다. SCHD가 지난해에 비해 많이 힘을 내주고 있고, 연금에서도 QQQ와 S&P 500의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수익률과 앞서거니 뒤서거니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SCHD의 배당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요. 토스증권 차트 중간에 뛰는 건 이사 가려던 돈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거나 타 계좌에서 옮겨온 자금들입니다. 현재 평가금은 14.8억입니다. 원금과 환율이익, 배당 재투자를 포함한 금액이고요. 오래된 아파트에 살면서 이사 가려고 했던 자금, 그리고 부업, 본업, 법인 수익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원금과 평가액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달 수익 8천만 원이 많은 것 같지만 8천만 원은 5%가 조금 넘게 오른 것입니다. 금액은 크지만 여전히 미실현 손익이고 수익으로 봤을 때 퍼센트의 수익일 뿐입니다. 실현 때 양도세 포함하면 그것보다 훨씬 적을 거고요. 다만 같은 5%의 수익률도
금액이 달라지면 체감도 달라지더군요. 누군가에겐 5%가 월세 비용이 될 수 있고 5%가 월급이 될 수도 있고요. 5%가 연봉이 될 수도 있더군요. 또한 제 수익은 10월 30일엔 1억 2천만 원까지 갔지만 10월 마지막 날의 변동으로 하루 만에 4천만 원의 수익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숫자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놀랍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장기 투자자로서 인내와 꾸준함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합니다. 10월 달에는 수익이 났지만 11월엔 마이너스가 되거나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인내하는 것, 그리고 투자 수익에 대한 감정을 덜어내고 꾸준함 유지가 더 중요한 것임을 한 번 더 느낍니다.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점차 시드가 불어날 때 하루 만에 월급이 빠진다거나 연봉이 빠졌을 때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수익률이지만 느끼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와, 월급만큼 빠졌어 라고 느끼다가 와, 연봉만큼 빠졌어 는 느낌이 다릅니다. 1년 동안 회사에서 무보수로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돈을 벌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나 부업으로 더 돈을 벌게 되면 부자가 될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돈을 못 벌 때 갈망했던 유혹이 손에 닿을 수 있을 듯하게 느껴집니다. 유혹이 점점 거세지는 거죠. 그리고 그 유혹에 욕망에 굴복하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건 주식 투자를 하는 내 패턴을 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수익률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투자 패턴은 통제가 가능합니다. 환율이 3% 이상 올라도 환전해서 투자했고 고평가 구간이고 워렌 버핏의 현금 비중이 아무리 높아도 꾸준히 적립식으로 사 모으는 거죠. 살 빼려고 러닝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냥 신발끈 묶고 달리러 나가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습니다. 굳은 날씨와 내 의지와 생활 패턴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원래 하던 대로 행동하는 거죠. 제 포트폴리오입니다. SCHD 44%, QQQ 20%, S&P 500 11%, 고배당주 6%, 개별주 12%, 안전자산 1% 정도입니다. 몇몇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고환율에 어떻게 대응하냐고요. 저는 환율 상관없이 모으고 있습니다. 1200원일 때도 1300원일 때도 최근처럼 1400원에 육박할 때도요. 투자금이 많아지면 큰 수의 법칙으로 평균 값이 점점 실제에 수렴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에게 환율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율이 무서워 미국 주식을 하지 않았다면 올해 수익 또한 없었을 것이고 국장에 투자했었다면 암담한 결과를 맞이했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 저는 현재 레버리지도 조금씩 사용하고 있고 개별 성장주도 일부 투자하지만 본질적으로 저는 배당 투자자입니다. 배당이라는 안전지대 위에서 리스크 테이킹을 합니다. 이건 저의 오랜 습관과 같습니다.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이 나와 내 가족을 든든하게 지켜줄 때 이 든든함을 바탕으로 위험 부담을 감수합니다. 이 습관은 저의 작은 성공 방정식입니다. 본업과 부업에서 통했고 본업과 제 법인에서도 통하고 있으며 현재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주식에서도 제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나요?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으시고 도움을 얻으셨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상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